안녕하십니까, 한석원입니다. 신년 벽두 맞이하는 수학여고사 2019 수학여고사 정면 승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 좋습니다. 그치? 작년 최초로 영어 절대평가, 그리고 재작년부터 국어하고 수학 시험 체제가 바뀌었다고지. 그래서 이제 국영수에 관한 새로운 수능 체제가 거의 정리되어 가는 중인데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그런데 각 교과별로 이 폭이, 변화된 폭이 좀 달라요. 해서 말이지, 선생님께서 작당해서 각 과목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설명회를 마련했답니다. 우리는 수학이에요. 수학 공부는 도대체 어찌할 것인가? 목이 좀 메이는데 너무 긴장했나요? 좋습니다. 그치?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수학여고사의 범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 범위의 시험지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9월 모의평가하고 수학능력고사 합쳐서 4번의 시험지를 평가는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이 4개의 시험지를 살펴보잖아요. 만점 혹은 1등급. 뭐라고? 만점 혹은 1등급은 말이죠, 여기에 의존해선 도달할 수가 없다. 뭐라고? 우연과 행운에 의존하잖아요. 만점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문제에 적용되는 매혹적인, 고혹적인, 짜릿한 풀이 방법을 짝사랑한다든가, 아니면 말이지 특정한 조건에서만 작동되는 멋진, 예쁜 팁, 달콤한 팁, 여기에 의존하잖아요. 만점도 1등급도 현실에서 멀어져 갑니다. 이걸 짝사랑하든가 아니면 팁에 몰두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수학여고사 문제를 적중하겠다는 말인데, 그 적중률 있잖아요. 아무리 높아도 90%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실은 90% 적중했잖아요. 그럼 거의 다 적중한 거죠. 기가 막히게 공부해서 적중률 90%가 되잖아요. 여기에 몰두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체화해. 이걸 기가 막힌 풀이 방법을 체화시켜. 꿀팁을 말이지 기가 막히게 쓸 줄 알아. 적중률 90%인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럼 다음과 같은 운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뭐냐? 여러분 알고 있는 공식이라고. 알고 있죠? 독립시행이 정리입니다. 저기는 확률 P는 적중률, 그렇습니다. 그치? 0.8, 80%, 0.9, 90%. 왼쪽에 있는 0, 1, 2, 틀린 문제의 개수. 그러니까 만점 맞을 확률, 하나 틀릴 확률, 2개 틀릴 확률, 이 말이죠. 실제로 이걸 계산해 보잖아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0.9 했잖아요. 적중률 0.9. 너는 평생을 시험 봐도 만점을 못 맞을 것이다 라고 증명되어져 있어요. 0.042, 100번 중에 4번 여러분 인생에 만점이 없다 이거지. 뭐라고? 우연과 행운에 기대하잖아요. 적중에 기대하잖아요. 만점이 없다고. 심지어 말이죠, 1등급 받을 확률 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죠? 대략 92점 1등급 컷, 2개 틀릴 확률까지 다 더해보잖아요.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기가 막히게 체화시켜도 만점은 애시당초 없으며 1등급도 그 도달할 확률이 50%가 안 된다고. 어쩌면 우리는 0.95가 될 것인가? 0.95 준비된 잘 한번 보세요. 확률이 어떻게 변하나? 만점이 현실로 다가와요. 5번 중에 1번은 만점을 맞아요. 심지어 말이지 1등급 맞을 확률을 보세요. 다 더하잖아요. 0.9가 넘는다고. 0.95가 되잖아요. 만점이 현실로 다가와. 대부분의 경우에 1등급이 돼. 만약에 그 친구가 0.99까지 대비하잖아요. 대부분 만점을 맞아요. 뭐라고? 행운에, 우연에 기대하잖아요. 어떤 무언가를 짝사랑하잖아요. 그 달콤한 팁에 골몰하잖아요. 1등급이, 만점이 멀어져 간다고. 내 눈앞에서. 즉 그건 다 악마의 손길이다 이거예요. 뿌리치라고. 그걸 뿌리쳐야
만점도 1등급도 현실이 돼간다고. 어찌하면 0.9, 0.99로 대비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이 작전 수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평가를 출제해왔던 모든 문제를 분류해보잖아요. 이제 말을 더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치? 긴장이 풀렸나 봐요.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념 문제가 있어요. 교과서의 핵심 개념을 물어봅니다. 응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수학의 끝을 보여주는 30번, 30번 문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뭐라고? 개념 문제와 응용 문제와 고교 수학의 끝을 보여주는 30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개념 문제 있죠? 개념을 물어봐요. 언급을 생략합니다. 우리는 최상위권 설명에 그렇습니다. 그치? 다 됐다는 전제하에 그럼 응용 문제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렇습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집니다. 조건과 조건이 결합돼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명료하게 제시된다고. 뭐라고 다시? 조건은 명료하게 누구나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제시된다고. 응용 문제라는 것은 이 과정을 묻습니다. 제시된 조건에, 명료하게 제시된 조건에 교과의 핵심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느냐, 이 과정을 묻는다고. 뭐라고? 과정을 묻는다고. 뭐라고? 과정을 묻는다고. 그러니까 적용하는 개념 있죠. 거기엔 이따위가 없다고. 심화 개념 있죠. 그런 거 없어요. 확장된 개념 있잖아요. 묻지 않아요. 달콤한 팁 있잖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많은 광고 문구에, 선전 문구에 등장하는 심화 개념을 정리한 쓸데없는 일이에요. 즉 수능에서 점점점 멀어져가는 길이에요. 그걸 묻지 않습니다. 확장된 개념을 묻지 않는다고. 심지어 말이죠. 조건이 제시될 때도 핵심 조건적인 조건을 숨겨놔 뒤에 저 멀리 여러분 보고 숨은 그림 찾기 아래 따위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게 필요 없다고. 특정 문제에 관해서 창의적인 접근 방법 필요 없다고. 다 필요 없다고. 선생님, 수학고사는 창의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묻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다고 지난 4개의 시험지 9월 모의평가하고 수학고사가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다 필요 없다고. 뭘 묻는다고? 과정을 묻는다고. 개념을 명료하게 제시된 조건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묻는다. 조건은 명료하게 제시된다. 숨은 그림 찾기 능력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개념은 확장된 개념이 아니다. 심화된 개념이 아니다. 온리 교과서 핵심 개념을 주어진 조건에 적용하는 저 과정을 묻는다. 그리고 30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교과서별로 도대체 어찌 출제됐냐? 각각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니다. 확률과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문항마저도 개념 문제래. 뭐라고? 교과의 핵심 개념만 묻더래. 선생님, 경우일수 어렵게 출제되면 어렵잖아요. 출제되지 않는데. 확률이 꼬여 있으면 풀기가 매우 곤란스럽잖아요. 출제되지 않는데. 선생님, 통계에서는 함정을 파놓을 수도 있잖아요. 출제되지 않는데. 뭐라고? 사전 문항마저도 only 개념 문제다. 선생님, 응용 문제도 있잖아요. 그건 평가자의 관점, 그건 선생의 관점, 그건 교육청 관리의 관점, 실제 수학고사를 앞두고 그 시험 현장 수험생 입장에서 분류시켜 보잖아요. 사전 문항마저도 대부분 개념 문제였다 이거지. 선생님, 그럼 응용 문제 하나도 출제 안 돼요? 출제돼요. 선생님, 뻥치잖아요. 출제된다니까. 그러나 아까처럼 함정을 파놓지 않다고, 복잡하게 꼬여있지 않다고, 얼기설기 꼬여있는 어떤 확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응용 문제라는 것은 뭔데? 조건이 제시될 때 있잖아요. 조건이 다음처럼 제시되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부등식으로 수학의 기본의 기본이자 골격에 해당하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어떤 조건이 제시된다고. 그 주어진 조건에 확률 통계의 개념을 결합시키는 이 과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니까 확률 통계 교과서로 한정 짓잖아. 범위를. 뭐라고? 확률 통계로 딱 한정 짓잖아요. 그럼 오직 필요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교과의 개념 이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확률 통계 문제를 안정적으로 다 맞고자 우리는 다 맞는 걸 원해요. 우리는 0.9를 원하지 않아요. 0.9가 되잖아요. 만점이 멀어져 가요. 1등급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가요. 확률 통계 문제를 안정적으로 다 먹고 싶잖아요. 교과서를 또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교과서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only 교과서. 교과서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거기는 모든 공식들이 어떻게 탄생해 가는지 그 과정을 다 이해합니다.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모든 공식을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선생님, 수학용과서는 사고력을 묻는 문제이지 암기력을 묻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최소한 확률 통계 있잖아요. 암기력을 묻습니다. 달달달 외웁니다. 모든 공식을 달달달달달 웬다고. 심지어 말이지 교과서에 있는 예제죠. 예제의 풀이 과정마저도 낱낱이 머릿속에 각인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한다고. 이것으로써 수능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다고. 읽기만 하면 되나요? 정상적인 친구들은 읽기만 하면 끝나요. 왜? 개념 자체만 원하니까. 응용 문제라는 것은 확률 통계 교과 내에 있는 어떤 무엇을 통해서 개념이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학의 골간, 방정식과 부등식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 말이지. 그건 어디에 있는 거야? 수학 2에 있는 거죠. 뭐라고? 확률 통계 교과서에 있는 모든 개념을 다 이해하고 모든 공식을 달달달 외고 예제의 풀이 과정마저도 머릿속에 각인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반복한다고. 선생님 그래도 문제 좀 연습해봐야 되잖아. 맞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준비가 다 됐지만 그러나 확인 사살마저 하고 싶잖아. 최근 5개년간 평가원 기출문제, 수능 포함 그것으로서 연습합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 다 버립니다. 교육청 문제 버려요. 사설모의고사 문제 버려요. 사설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 다 버려요. 그건 왜? 이러면 안 되니까. 저기에 골몰하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수학용과서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니까. 뭐라고? 함정을 파놓은 문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 숨은 그림 찾기의 마지막 조각을 찾으려는 문제, 모든 걸 버린다. 그런 따위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수능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여기에 충실한다고. 교과서의 개념에 충실한다. 그 교과서의 개념에 충실한 문제 5개년간 평가원 기출문제면 족하다. 여기에 골몰하지 말 것. 수능에서 멀어지지 말 것. 이렇습니다. 그치? 말하고 확률 통계 어떻게 공부한다고? 교과서에 어떤 공식이든 이건 구석이 있으니까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공식 이해하고 완벽하게 암기하고 예제의 풀이 과정마저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는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처음 읽을 때만 오래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치? 연습 어떻게 한다고? 연습은 불안해서 안 되니까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 거니까 최근 5개년간 평가원 기출문제 수능 포함으로서 족하다. 그걸로 확률 통계에 관한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치? 선생님 그것도 어려운데? 그럼 상위권이 아니지. 그럼 이 설명을 들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게 쉽다라고 느껴져야 되는 거지. 좋아요. 그러면 미적분 1은 말이죠. 21번과 30번 제외예요. 30번은 우리 교과과정의 끝을 보여주는 문제. 따로 설명합니다. 미적분 1의 응용문제는 뭐냐? 응용문제라는 것이 뭐라고? 교과의 개념을 주어진 조건에 적용하는 과정을 묻는다 이랬는데 그 주어지는 조건 있죠. 주어지는 조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시되는 조건이 뭐라고? 조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어떻게 반복되고 있느냐? 다음처럼 미분 가능성, 어떤 방정식의 중근과 삼중근의 존재 유무, 그리고 부등식, 그리고 항등식 조건이 이렇게 제시되기를 반복해 왔다. 반복적으로 지금 따위의 조건이 제시되어져 왔다. 근데 응용문제라는 건 뭐라고? 이렇게 제시된 조건에 교과의 개념을
적용시키는 과정, 이걸 묻는다 그랬죠. 그 과정마저도 반복되고 있다. 뭐라고? 개념을 조건에 적용시키는 과정, 그 과정마저도 반복되고 있다. 그게 뭔데? 다음이다. 결국은 3차함수, 4차함수의 곡선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시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적분 1, 응용문제라는 것은 다 뭐냐? 결국은 뭐라고? 조건이 제시되기를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개념을 결합시켜서 3, 4참수의 곡선그래프를 결정하시오. 이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지. 이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 기계적이 될 때까지 창의적? 아니에요. 기계적이 될 때까지. 뭐라고? 7, 8, 56. 7, 8, 56 창의적이야? 아니잖아. 기계적이잖아. 기계적이 될 때까지 이걸 연습한다고. 뭐라고? 어떤 조건이 딱 주어져. 그건 그래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결정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 과정이 기계적이 될 때까지 연습한다고지. 선생님, 너무 우리를 그렇게 실제 문제가 그렇게 출제된다고. 미적분율의 응용 문제는 반복되고 있으니까 조건이 제시되는 방법도 개념을 결합시키는 과정도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절차가 구구단이 될 때까지 그렇게 연습해 간다. 창의적 사고방식 철저히 배제한다. 팁 철저히 배제한다. 기가 막힌 풀이 방법 철저히 배제한다. 악마의 손길을 뿌리친다. 어떻게 한다고? 구구단이 될 때까지 그냥 숙련한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래야 정면 승부가 돼요. 구구단이 될 때까지 연습합니다. 뭘로? 이걸로. 선생님 또 개념과 평가 기출 문제야? 확률 통계는 교과 개념이 다라 그랬어요. 확률 통계는 뭐라고? 교과 개념이 다라고. 5개념과 기출 문제는 뭐라고? 불안해서 연습용 문제로 삼는다고. 그런데 미분적분 1은 그게 아니야. 교과의 개념 그것은 모자라. 어떻게 한다고? 5개념과 기출 문제 중 미적분 4점 문항 있잖아요. 미적분 4점 문항을 쭉 보잖아. 아까처럼 응용 문제에 관한 제시되는 조건이 반복된다고. 과정마저도 반복된다고. 이 과정이 기계적이 될 때까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처음 말하고 써놓은 거야. 무한 반복. 그렇습니다. 그렇지? 최근 5개년간 평가원 기출문제 4점 문항 무한 반복한다. 이게 되기 전까지 다른 어떤 문제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뭐라고? 최근 5개년간 평가원 4점 문항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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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기계적이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한다. 이게 완성되기 전까지 다른 어떤 문제도 손대지 않는다. 교육청 모의고사 다 버린다. EBS 다 버린다 이 말이지. 이렇잖아요. 그럼 두 문제만 딱 남아요. 뭐 어떻게 한다고? 확률 통계 교과서 완벽하게 하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합니다. 미적분 1의 응용 문제 9구단이 될 때까지 연습해요. 그러면 28문제가 딱 해결이 돼요. 얼마 만에? 28분에. 선생님 뭐 그런 것 28분? 네, 맞아요. 28분에 해결이 돼요. 선생님 저 그거 못해요. 자, 그럼 35분. 선생님 저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그게 45분. 만약에 그게 45분을 넘어서 가잖아요. 60분, 70분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잠시 후에 그 결정에 관해서는 얘기하도록 하고 21번 문제만 딱 남게 돼요. 21번과 30번 문제만. 21번 문제는 말이죠. 수학 2 함수단에서 출제되는데 함수예요. 함수에서 말이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곡선그래프의 개형을 물어요. 선생님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를 물어요. 그런 문제들은 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개수 세기, 격자점 개수 세기로 물어봐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곡선그래프의 개형을 묻지 않아요. 함수의 개념을 묻고 싶어요. 그러면 합성함수, 역함수의 개념을 물어봐요.
그게 21번이에요. 21번은 하고 개수세계로 출제될 수도 있고 여전히 출제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작년 재작년에 출제되지 않았잖아요. 실제 수능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가능해요. 왜? 곡선 그래프의 개형을 묻는 문제는 여전히 함수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개수세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합성함수의 곡선 그래프 묻지 않아요. 합성함수의 개념 그 자체를 물어요. 역함수 그 개념 자체를 물어봐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걸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왜? 2년밖에 안 돼서. 기출문제가 몇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21번은 도대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여러분께서 6월 모의평가 직전까지 아까 직전에 말했던 미적분 1의 응용문제까지 완벽하게 장악해 주잖아요. 안정적인 1등급 28분 컷 이게 되잖아요. 아이 선생님 뻥이잖아요. 그럼 35분 컷? 좋아요. 이게 되잖아요. 6월 모의평가 21번 풀 수 있도록 출제돼요. 선생님 그냥 자동으로. 그럼 그 이전에 21번 대비 안 해? 대비 안 해. 그냥 평가원 기출문제 몇 개 안 됩니다. 그것만 풀어봅니다. 6월 모의평가가 딱 끝나잖아요. 시중에 수많은 사설 모의고사가 출판돼요. EBS 책도 다 나와 있어요. 교육청 모의고사 막나 말하고 교육청 모의고사 EBS 문제집 시중에 있는 모든 사설 모의고사 이 안에 있는 개수세기 문제하고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관한 문제 있죠. 뭐라고? 개수세기 문제하고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관한 문제만 전부 다 오래요. 선생님 그거 모의고사 연습해야 되잖아요. 연습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오래 붙여서 책 한 권을 따로 만들어내요. 6월 모의평가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매일 수능 볼 때까지 매일 뭐라고? 수능 볼 때까지 매일 2문제씩 항상 풉니다. 점점점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개념이 날카로워져 가요. 점점점 격자점 문제, 개수세기 문제가 짜증스러워지지 않아요. 나에게 친근해져? 내가 거기에 친해져가? 그렇게 내가 변해갑니다. 뭐라고?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관한 개념이 점점점 날카로워지고 개수세기 문제에 관해서도 인내하면서 그걸 풀 수 있게 변해가요.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1번의 대비는 6월 모의평가 이전 하지 않습니다. 6월 모의평가 이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28번 컷! 28문제. 뭐라고? 우리의 목표는 이거라고. 확률 통계, 교과서를 거의 뭐 어떻게 하라고? 거의 다 왜? 선생님 그거 다 왜입니까? 거의 외울 듯이 풀이 과정마저도 5개념과 기출문제 확률 통계 몽땅 다 풀어. 충분한 연습을 쌓아. 미적분 1은 어떻게 한다고? 기계적이 될 때까지. 뭐라고? 기계적이 될 때까지 연습한다고. 해서 1등급을 무난하게 필연적으로 맞출 수 있잖아요. 28분 35분 컷을 해주잖아요. 21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수능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 교육청 문제, EBS 문제, 사설모의고사 몽땅 중 합성함수, 역함수, 개수세기 문제를 따로 다 뽑아내서 노트 한 권 만들어낸다. 21번입니다. 그럼 30번은 뭐냐? 30번은 말이죠. 고교 수학의 끝을 보여줍니다. 나형 선택자 중 30번 맞은 친구 있죠. 몇 명 안 돼요. 진짜로 몇 명 안 돼요. 한 500명? 아이 선생님 500명은 넘겠지.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 21번하고 30번 다 맞았는데 앞에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그 미친놈이지. 그 뭐라 그래야 돼? 어쨌든 그런 놈이지. 그런 놈도 가끔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30번을 맞춘 자 있죠. 몇 명 안 돼. 선생님 저도 빛나는 그 한 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선생 말 지금 결정하라 이거예요. 지금 선생님 공부해보기도 전에 맞아요. 알아요. 당신이 알아요. 뭐라고? 전국 수험생 중 전국 상위 500명
그쯤 맞는 거라고. 이 30번을. 그래서 난 못 맞을 것 같아. 하지 마세요. 왜? 96점이 훌륭해요. 그런 말이 어딨냐. 시험 공부하기도 전에. 그게 현실적이에요. 30번을 딱 버리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매우 쉬워져요. 어떻게 하는 거죠? 확률 통계 이렇게 합니다. 미적분 이렇게 한다고. 21번 이렇게 대비한다고. 얼마나 쉽냐고. 고3 전체의 과정이 행복하다고. 뭐라고? 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어. 거의 무슨 내신 시험 보듯 그렇게 준비한다고. 성립고사를. 왜? 다 정해져 있다. 창의적, 수학적 사고력을 묻지 않는다. 기계적. 좀 그런가요? 좋습니다. 그치? 평가를 너무 욕하나? 기계적 과정을 요구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선생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번을 맞아야만 합니다. 선생님 저는 무조건 30번을 맞아야만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30번 문제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도 좋아요. 어떤 문제냐? 이런 문제입니다. 뭐라고? 개념들이 결합돼. 뭐라고? 아까 응용문제는 뭐라 했어? 핵심 개념을 주어진 조건에 적용하는 이 과정을 묻는다 그랬지. 그거 아니고 개념과 개념이 결합돼. 논리의 체계를 만들어내. 조건과 조건이 또 결합돼. 어떤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 이 논리를 저기에 적용시켜서 저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하여라. 이게 30번 문제의 실체라고. 이들 모든 게 결합된다. 다음처럼 이렇게. 이게 작년 수능 30번이라고. 그러니까 몇 명밖에 못 맞지, 그지? 그럼 재작년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문제가 아주 짧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만만찮아요. 어려워요. 맞은 친구가 몇 명 안 돼요. 함수의 그래프 이론, 역함수 이론, 그리고 미분의 핵심 개념 이게 딱 짬뽕돼서 결합돼서 짬뽕? 좋습니다. 그치? 결합돼서 재작년 수능 30번을 만들었어요. 즉 30번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수학 졸라 잘하냐?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몇 명 못 만다 이 말이지. 그치? 미적분하고 수학2에 함수에 관한 모든 거 총망랑 한 문제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지. 이 말은 말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아까 직전에 설명했던 이전에 설명했던 응용 문제 있죠. 응용 문제 몇 개 가. 어떨 때는 한 3개 가. 어떨 때는 4개 가. 짬뽕. 30번으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번은 4점짜리 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느냐? 30번 정복의 전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맞는다가 아니고 이러면 이제 풀 자격이 갖추어졌다 이거예요. 기본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응용문제 3개가 응용문제 4개가 다 짬뽕 30번으로 응축되었다. 그러니 응용문제를 푸는 조건을 반복되고 있어. 이 조건에 개념을 적용시켜 그 과정도 반복되고 있어. 이게 거의 구구단이 되다. 구구단. 구구단처럼 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뜻이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치다가 낯선 사람하고 가끔 어깨를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자가 시비를 걸어요. 이렇게 7, 8 이렇게 56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면 이렇다. 이게 구간할 때까지 일단 연습되어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이죠. 이래야 돼요. 뭔 말이에요 이거. 수학2에 함수에 관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완벽하게 내가 정리하고 정리된 사실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그게 전제돼야만 30번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고. 첫 번째는 가능한 거죠. 왜? 28문제를 맞기 위해서 어차피 나는 최근 5개년간 수능기출 문제 미분적분 4전문항 그걸 수도 없이 볼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무한 반복하라고. 이걸 무한 반복하기 전까지 어떤 문제도 거들떠보지도 말라고. 최소한 미적분이라고 하는 그게 구구단이 됐잖아요. 선생님 너무 소리를 지르네. 구구단이 됐잖아요. 이걸로 모자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프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치 이동 포함, 그들이 변화한 과정, 그들이 결합되는 과정 다 장악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건 교과서로도 모자라. 기출문제도 모자라. 어떤 것으로도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최근 25년간 수능 본 지 25년이 됐어요. 25개년간 평가를 제출한 모든 기출문제 다 볼 것. 오프라인이죠. 의무예요. 이거 안 보잖아요. 다 태원이에요. 말하고 25개년간 최소한 함수, 미분과 적분에 관한 모든 문제 25개년간. 그 왜? 평가는 이에 대해서 한 모든 생각을 다 장악하자. 그래야만 30번 문제가 해결이 실제로 현실로 딱 다가온다고 지. 그러니까 500명 좀 다 맞는 거죠. 그죠? 뭐라고? 25개년간 다 봐야 돼. 선생님 그러면 풀리나요? 안 돼. 그래서 평가의 생각을 읽어. 그리고선 아까 직전에 얘기했던 6월 모의평가가 끝나잖아요. 수많은 사설 모의고사가 출판돼. 그걸 가지고 시험 보는 연습한다고 난리치지 마. 시험 보는 연습 어떻게 한다고? 기출문제 통해서 한다고. 항상 좋습니다. 그치? 28문제 28분 컷 이러면 30번 문제의 정복 이게 온다고. 현실로. 거기는 모든 30번 있잖아요. 나머지 문제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 문제 선생님이 만든 것도 맞아요. 딱 두 개만 하는 거야. 하나는 30번, 하나는 직전에 맞던 21번 대비. 21번은 뭐라고? 격자점 문제하고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개념에 관한 문제. 이것만 다 뽑아내는 거야. 가지고 하루에 한 문제씩 연습한다고. 뭐라고? 30번 문제를 맞으려는 자. 첫 번째로 28문제 28분 컷. 미적분의 응용 문제 9구단이 될 때까지 뿐만이 아니고 함수에 관한 모든 거, 평가를 생각 모든 거 다 익혀봐야 되는 거니까 25개년간 기출문제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이걸 통해서 30번은 연습한다고. 선생님 저 30번 포기할래요.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몇백 명 맞는 거예요. 선생님 뭐 처음부터 그런 말 하는 게 어딨냐.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현실이. 여러분 30번 문제를 한번 보시라고. 실제로 나머지 문제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0.95, 0.99가 되는 방법. 일단 확률 통계를 완벽하게 장악할 것. 미적분 1의 응용 문제를 기계적 9구단이 될 때까지 장악할 것.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래야 21번도 30번도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다고. 만약에 이 28문제를 푸는데 1시간이 걸리고 있잖아요. 30번 풀기를 포기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정적 1등급이니까. 선생님 무조건만 맞아야 돼. 이런 친구들만 아까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여기에 의존하잖아요. 만점은 애상초 없어요. 그 21번과 30번 있잖아요. 그 짝사랑했던 그 풀이과정, 기가 막힌 고혹적인 풀이과정 전혀 통하지 않아요. 최소한 그 두 문제에 관한 멋진 팁 있잖아요. 기가 막힌 고혹적인 팁 있잖아요. 절대 통하지 않아요. 애시당초. 저게 골몰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대박을 꿈꾸잖아요. 선생님은 수능 대박이라는 말 싫어해. 그거 왜? 그건 운이잖아. 운. 수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등급은 그냥 필연 이렇게 만들어야지. 96점 있잖아요. 이걸 필연 그걸로 만든다고. 무조건 만들어요. 무조건. 대박 내서 만든 게 아니고. 그게 수능에 관한 태도죠. 뭐라고? 어찌하면 0.99가 될 것인가. 여기까지 한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